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면 유여해의 적반하장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는요. 저녁 뉴스를 싹 다 정리해드리는 유여해의 적반하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가짜 뉴스를 꼭 집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는 가짜였습니다. 이 뉴스는 가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쭉 설명하듯이 제가 지금요. 마우스를 들고 있는데요. 제 노트북에 보이는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서 같이 클릭하면서 여러분 무슨 뉴스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가짜 뉴스를 뽑아서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라고 하기로 일단 편성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좋아하는 말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이쁘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걸로 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방송 제목을요. 항상 오늘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은 누구? 윤 대통령에게 힘 실어줄 인물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항상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또는 대통령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꼭 밑에 글자를 하나 더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 제가 오늘 카드 뉴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PD님 띄워주세요.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이다. 처칠의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인데요. 처칠은 이 말을 보면서 항상 힘을 냈다고 합니다. 혹시 중꺾 말하는 이야기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건데요. 저는 기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기도의 힘은요. 끊기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쭉 가는 정말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요. 인터넷도 가끔 쓰다 보면은 띡 하고 끊길 때가 있고요. 전기도 가끔 반짝하고 끊길 때가 있는데 끊기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끊기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것, 쭉 갈 수 있는 항상성. 그것이 바로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 우리 방송의 목표입니다. 자, 유여해의 적반하장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앉아서요. 가끔은요. 안경도 벗고요. 가끔은 안경도 쓰고요. 가끔은요. 세타도 입고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던 카드 뉴스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씩 제가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제 취향에 답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이다. 처칠. 자, 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비대위원장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 실어줄 인물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에게 힘주는 글까지 센스 있게 하는 우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 정준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0분에 상담료를 60만 원 받는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또 유해의 최고 그리고 보수파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상담을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해서 무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정준길 변호사님은 넘사벽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쉬운 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상담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제가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요? 비대위원장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단계 게시판으로 참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흉내도 좀 많이 내고, 좀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안녕 했는데요. 마지막 가면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응아를 푸지직 싸고 나가버렸어요. 응아를 푸지직 쌌다는 표현 아시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응아 푸지직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심리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가는 한동훈의 모습입니다.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스톱! 자, 정 변호사님. 네. 왜 불가능해졌습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타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자기가 사과를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우리 보수파 애국 국민들은 포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또 좌파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자, 스톱. 분석해 주십시오. 본인을 체포한다고 하니까 분노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만큼 다른 우리 애국 국민들이, 보수파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왜 2024년에 계엄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인 건 맞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있는 계엄을 대통령이 필요해서 한 게 뭘 그리 국민들을 분노하고 실망시킬 일입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댓글에 보기 싫다고 음을 죽여라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가는 모습 정확하게 보고 다시는 못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목조목 분석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도자에게 지금 사과를 하는데 제가 지금 자꾸 사과하는데요. 네.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그걸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자초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탄핵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야 이거는 탄핵을 내란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억울해하시고 주장을 하고 계시면 차분하게 이건 법적인 문제로 넘기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편을 들었어야죠. 네. 네, 계속요.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알면은 그냥 가면 되지. 왜 자꾸 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저 진심 어린 얘기가 아니에요. 말만 부족하다 그러지 속으로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계속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근데 말하는 투가 좀 특이해요. 네. 왜 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아, 하는 거였군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리는 거 뭐였죠? 불법 계엄. 여러분 지금 방금 얘기해서요. 불법 계엄이라고 딱 단정을 쳤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불법 계엄. 지금 현재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어요.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조인 출신이 불법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가 말입니다.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이 좋아할 일만 대신 저렇게 해주는지 정말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는 제가 오늘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나가면서까지 아주 응을 싸고 가요.
불법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 제가 그 순간 아 정말 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 계엄. 자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누가요?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이요. 네. 제가 어젠가요? 무슨 기사를 보다가 한동훈이 즐겨 들었던 것은 김어준 방송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방송, 그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언론에서 한동훈이 초기에 했던 말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한동훈이 제일 즐겨 들었던 출근길에 즐겨 들었던 것이 김어준 방송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진중권과 또 누구였죠? 그 이상한 그게 비대위원 했던 남자요. 그 회계사라고 하는 남자. 아, 그 김경률이요? 김경률도 있었고요. 친구들이 이상했는데 지금 용어 사용이 정말 특이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우리 한동훈이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 요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불법 계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이 한동훈 같은 이런 류의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고 더군다나 지도부가 돼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저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언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며 왜 불법 계엄이라는 말을 저자가 저렇게 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사랑하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당론은요 탄핵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왜 본인이 탄핵 반대하는 그 당론을 어그러지게 해놓고 저렇게 당당한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말을 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스톱! 여러분 지금 들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이 말입니다. 김어준이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설레발레 이렇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도? 뭐 자기 뭐 사살하려고 했다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 한동훈이 나서서 야 김어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진짜 음모죠, 음모.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음모론자인가요? 김어준 같은 자가 음모론자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모든 걸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고요. 극단적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단적 유튜버들이 하는 그죠?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둘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제 몇 가지에서 제가 완전히, 절대 용서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불법계엄,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 번째는 바로 극단적 유튜브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이미 한 3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왜 다시 돌려보냐면요. 지피지기 백전백성. 저자의 머릿속 생각을 분석을 한 뒤 다시는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단계 게시판 진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댓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댓글까지 싹 다 다시 보거든요. 보고 댓글도 다 달아요. 댓글 단 거 유여해 TV가 저예요. 여러분들이 당원 어떻게 가입합니까 하면
링크 달아드린 거 저고요. 또 이제 뭐 슈퍼챗 쌌습니다 하면 링크 달아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쓴 거 저 맞아요. 유여해 TV 계정이 제 거예요.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 올라가고 있으면 제가 다 보는데요. 조태영 님인가요? 그분이 정준길 변호사님 팬이에요. 맞죠? 지금 한번 다시 써주세요. 지금 그분이 조태영, 맞죠? 조태영 님이 정준길 변호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 보면 다 알아요. 저기 지금 댓글에 뭐 박영진 님 이런 식으로 댓글 보면은 진짜 인생님 이렇게 누가 누군지 제가 토미리스 님은 고성국 방송에도 오시고 여기도 오시는 분이고 부초돌님도 오시고 제가 다 정말 다 알아요. 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댓글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런 생각하시는구나. 이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제 왜냐면 내일 또 방송할 거잖아요. 내일 방송할 때면 오늘 하시는 말씀들, 우리 딸기아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하는 댓글을 보고 내일 방송에도 또 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계속 반영하는 방송을, 이게 데일리 방송이 되면 좋은 점이 여러분 생각을 반영을 하고 여러분 생각에 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이면 그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제가 신지호님 안녕하세요. 반영해드릴 테니까 이제 댓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면 오늘 본 내용 내일 또 방송 중에도 이야기하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화이팅! 무슨 얘기냐면요. 공감의 유튜브, 공감의 방송, 여기는 여러분의 아랫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왜? 답답한 이야기도 하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하시라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유채고 비대위원장으로. 네. 봉조하거나 뭐라고요?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잠깐만요. 지금요, 방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뭐래요? 상업적으로 하거나 뭐 잠식, 이거 지금 욕한 거 맞죠, 우리?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돈 벌라고 거짓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어준이잖아요. 이거는 김어준. 우리 저기 보수파, 우리 저기 유튜버들 가운데 돈 벌라고 공포를 퍼뜨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을 딱 벌려, 저 확대해도 돼요.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요. 입 벌리고 있으면 못생긴 거 저도 알아요. 입 벌리고 이쁠 수가 어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 또 방금 누가 슈퍼챗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가 지금 슈퍼챗 받는다고 저 흉본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자, 계속 듣겠습니다.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스톱! 보수의 미래 없대요, 정 변호사님. 근데 그 보수의 미래가 없는 전제가 다 틀렸잖아요. 자, 부정선거는 음모다. 극단적 유튜버들의 동조해서는 안 된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앞에 세 가지 전제가 다 거짓이잖아요. 부정선거는 음모가 아니죠. 우리는 극단적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계엄령의 어떤 무조건 위헌이라고 있고 선전전을 해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누가 상업적으로 공포를 생산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김어준 같은 좌파들이죠. 방금 댓글 너무 재밌었어요. 김어준 욕한 거래요. 김어준 욕한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고요? 근데 본인은 김어준을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김어준 욕한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지 체포설 믿고 난리 쳐놓고, 맞아요. 그거 믿은 거죠. 그쵸? 네. 그 사살설 믿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스톱!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이런 진짜 뇌피셜을 하면 안 되죠. 그날 왜 문제없이 끝났어요? 헌법을 존중하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의결할 수 있게 냅뒀지 않습니까? 작정을 했으면 그건 못 막았겠습니까? 냅뒀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해제 결의를 하니까 그것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기능을 막지 않고 그들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혈 사태 운운하는지 정말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지혜로워요. 시청자님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돼서 아쉽니? 맞아요. 정말 이상해요. 네, 계속요.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스톱이요.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대요. 근데 여러분 유혈 사태가 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유혈 사태 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 잤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요. 왜? 전 정말 대통령 믿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재명이 만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했습니까? 두려우면? 예, 계속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불법 계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계엄령을 했으면 군대를 동원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 계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뭔가 이 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 1973년생들은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관념적으로만 사실은 알고 있는 세대인데 아니 계엄이 군대를 동원하는 게 계엄인데 군대를 동원했다고 불법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지혜로운 어른 한 분을 뵙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탁 박수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내란죄가 있어?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계엄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란죄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계엄령이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하면 내란죄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 여러분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은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한동훈이 보수의 정신을 진짜 알까요? 뭘 몰라요. 왜냐면 한동훈이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특이해요. 네, 맞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한 거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성급했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국회 독재였잖아요.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를 그 국민을 그죠? 그 빛나는 성취를 지금 막고 있는 게 부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가 독재가 가능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만 있습니까? 예산 독재 있죠? 인사 독재 있죠? 정말 무소불위예요. 대통령 뭐 재앙적 대통령제 그러지만 사실은 본질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뭡니까? 국회 만능주의예요. 누가 더 세냐? 국회의원이 세냐? 대통령이 세냐? 하면 결론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더 센 거죠. 국회가 더 셉니다. 그죠? 그게 지금 뭐냐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계엄령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빛나는 성취를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마디로 지적 수준이 일천하다. 정말 제대로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흉내 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말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퇴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요. 이 약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텀블러 들고 누군지 아시죠? 예, 오늘 들어갔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아니 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에요? 조국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통째로 들죠? 정 변호사님 왜 저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대로 의미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지도자로서 말하는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컨택 이런 거 중요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기본이 안 됐습니다. 저런 목소리와 저런 말투와 저런 액션을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탄핵 찬성을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한동훈의 정치의 미래의 가능성은 0%다. 왜냐하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요번 사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누가 제일 득을 받느냐? 이재명이다 이거죠. 근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정 변호사님 사람 좋대요. 그리고 저요? 저 방금 되게 재밌는 댓글 봤어요. 지금 댓글 중에서요. 가발레리 올까 아 가발레로 올까봐. 지금 순간 빵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보는데 여러분 댓글 보면은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왜 말을 안 저는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스톱! 단장님,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한동훈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는 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한테 그토록 좋은 일을 시켜주고 지가 자살골 놓고 창피해 죽겠는데 그런데 자기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당과 보수우파 국민들을 배신해 놓고 자기가 배신하지 않겠대요. 그럼 그가 배신하지 않는 국민은 누굽니까? 좌파 민주당 지지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유치하게.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사퇴하면서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래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러고요. 원래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원래 거짓말 하고요. 제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래 배신을 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한번 볼게요. 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폭주와 범죄 행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재명 맞죠? 그렇죠. 이재명의 어떤 국회 독재와 범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지연하는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이제서 얘기해요? 나가면서? 이거부터죠. 제가 한동훈이었으면요,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제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하는 행동이 결국 이재명 좋게 해주고 당을 분열시키고 저를 자살골 놓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시절에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바랬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재명 빨리 구속해라. 그리고 조국 빨리 구속해라. 근데 이재명은 빨리 좀 처리해 주기를 국민들이 바랬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쨌거나 안 움직인 건 맞잖아요. 안 한 거죠. 아까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날 돼서 탄핵 있었던 날 막 불안해서 막 잠도 못 자고 하던 사람이 네. 이재명 만나갖고 얼마나 반갑게 악수를 했어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한동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네.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해요? 이 얘기라도 해야지 면피하잖아요.
아. 그런데 뭘 몰라요. 이재명이 지금 그 소송 기록 통지서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뭡니까? 타이머에 멈춤 장치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 손을 떼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네, 계속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요 정 변호사님 정말로 너무 황당해가지고 침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금요. 네. 네 말씀 아니, 주세요. 저는 맨 마지막,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네. 내가 없는데 잘 되나 보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혹시 제가 너무 삐뚤어하게 들은 건가요? 혹시요 여러분 과거 이준석이 나가면서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요. 근데 이번에 원래 국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못했어요. 네. 국회에서 못했어요. 자 이러고 나갔는데 우리 PD님 그 국회 떠나는 한동훈에게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영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영상은 틀 수가 없습니다. 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듣는데 저하고 PD님이 둘 다 웃음이 터져가지고요. 어디서 후후후후 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했는데 우는 소리였어요. 지지자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또, 대한민국이 참 민주국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죠?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간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요, 사실 저 장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러고 난 뒤에 한동훈이 차를 탑니다. 네. 차를 타면서요,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네. 그 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 진짜 거기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줘요. 자기 종이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아까 쓴 건데요. 받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자기 그 읽은 종이. 아,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제가 아까 쓴 건데요. 읽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멘탈이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한동훈 체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어쨌거나 이제 한동훈 체제가 끝났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결국 네. 무너진 한동훈 체제이고 이제 비대위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죠. 뭐죠? 단계 게시판에 관해서는 이것저것 아무래도 뭐 참고인이든 뭐든 여러 관련해 문제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당대표는 물러났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정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대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대위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아까 한동훈이 했던 멘트 기억나시죠? 이재명 측 대북 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대요. 자, 정 변호사님 이게 네. 뭡니까?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관이 이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걸로 우려되는 경우에 네. 피고인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판 기피 신청이 무한 루프예요. 근데 그게 뭔지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재판 몰라요.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 기피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네. 항고를 하면 그냥 고등법원으로 가요. 네. 또 대법원까지 가요. 그게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판 진행할 때 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는 가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이고, 사람들이 할수 가능해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재판 기피 신청을 잘 악용을 하면 정말 거의 무한 루프에 빠질 정도로 근데 저 재판을 궁금한 멈출 게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변호사가 말하길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는 헌법이 정한, 법률이 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내세요라는 기본,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매일 방송을 할 건데요. 그래도 기도는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른 것 말고요. 댓글에서 윤석열만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쉽죠?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요. 윤석열이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뭐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적적한 마음에 방송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큐. 자, 그런데요. 아, 대통령님도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아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윤석열, 윤석열. 바로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제시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유여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야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윤석열이라고 이름 적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매일매일 저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외쳐주면 잠깐 방송을 켰다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우리 유해의 최고가 그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로라도 인터뷰하는 시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제 우리 곁의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보호하고 챙겨서 대통령을 챙깁시다. 안 되면은 우리 유채고 그 핸드폰만 들고 잘 가시잖아요. 가면 되죠. 핸드폰 들고 가자고요. 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제 집에 가.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진짜 김무성 이름 하기 그런데 전 김무성을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집에 가라 제가 노래 불렀는데요. 이제 동훈아 집에 가라 하고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이제 헌재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헌재가 어쨌거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첫 재판관 회의도 열렸고요. 열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재판관 명단은 또 비공개를 한대요. 지금 그 2명 수명 재판관 지명한 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뭐 비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네네네. 있는데요. 두려운 거죠. 지금요, 이 와중에 네. 과거 추미애 발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과거 추미애 발언. 추미애는요, 참 독특해요. 자, 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아투에 그 논평을 하나 썼는데 5가지를 지키면은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5번째 적은 내용이 뭐냐면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그때 뭐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뭐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자,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7년 2월 1일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보수의 딸, 보수의 엄마. 보수의 엄마요? 네, 항상 보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줘요. 네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 뭐 보수의 딸 이러는데요. 자, 그 부분 설명 조금 잠깐 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원래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현재 6명밖에 없어요.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야지를 놓고 방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그 탄핵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대다수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당시의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우리 한 총리께서 국회에서 앞으로 뭐 청문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3명을 임명해서 보내더라도 이 논리에 따라서 임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들으니까 지금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과거에 지금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대로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배신의 뻐꾸기 무리들, 특히 간첩 뻐꾸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추미애가 분명히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뒤집어 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 변호사님, 일단 더 임명하기 힘들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현재 6명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굳이 나누면, 진보 보수가 4명이고, 진보 중도가 4명이고, 보수가 2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뭡니까? 2명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6명으로 하면 거의 99.9% 기각인 거죠. 그죠? 근데 3명이 더 들어가서 9명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금 4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3명 임명하는 사람들 중에, 찬성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2명이고, 반대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면 4대 2에서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6대 3이 되죠. 그런데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덕수 총리가 네가 나를 탄핵하든 말든 뭔 짓을 하더라도 니네가 정한 3명의 헌법재판관 나는 권한대행이라서 나 임명 못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가 진작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버텨주면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뭡니까? 탄핵이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죠.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요. 우린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잘 자기 자리 지키고 싸우면 됩니다. 일단 지금 방송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탈당 안 돼요! 안 돼요! 당원 가입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당원 가입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탈당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깃발을 들고 제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유여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당원 가입해 주세요. 지금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시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할 때 무언가를 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 욕심 많아요. 저 아투TV에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요. 이렇게 만 몇 명 이렇게 동시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꾸준함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5시에 방송을 키면 유여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여회 방송 보러 가야지 하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정말로 돌아오셔서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믿습니다 하니까 제가 무슨 종교인 같은데요. 그 믿습니다가 아니고 신념이죠. 신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저희가 우리 보수의 엄마 추미애 글 잠깐 볼까요? 자, 보수의 엄마 추미애 글을 보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된다고. 아유, 보수의 엄마가 엄지척! 저게 따봉이네요, 진짜. 따봉! 여러분, 우리 보수의 엄마가 따봉! 뭐라고 합니까?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 근데 아무리 봐도 웃기다. 여러분, 저도 따라 할게요. 따봉! 대다수 의견인 거 저도 따봉! 자, 그럼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 변호사님. 네네. 이 와중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구속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까 잠깐만요. 공조본인가요? 네네. 출석 요구서. 네. 자,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과 정당성을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좌파들이 선전전을 하면서 지금 내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경찰이, 공수처가 다 나서가지고 그 좌파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전제로 지금 뭐 온갖 사람들을 다 지금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뭐냐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 누가 신병을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키느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을 검찰과 공조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는데 대통령께서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또 공조본이 나서갖고 야 그럼 공조본으로 오세요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도 오징어 게임 하듯이. 자신들이 지존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과 공수처가 한편이 되고요. 검찰이 한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팀은 우리다라는 싸움을 하면서 뭐를 갖고 싸움해요? 네가 구속하냐? 내가 구속하냐? 누구를? 대통령을. 근데 왜 대통령을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의 염려가 있습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한 게 사실은 좀 너무 무리한 거였죠. 그럼요. 그때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속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구속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격이 떨어지는 행동인데, 그죠? 좌파들은, 그죠?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기관이 검찰이, 경찰이, 공수처가 앞장서갖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드는 꼴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백정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은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됩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비대위 이거 어떻게 이제 됩니까? 자, 누가 그러면 정할 수 있고? 예, 비대위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 탄핵 국면, 탄핵과 내란 수사 국면에서 세 개의 전선이 있다라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전선이고요. 두 번째는 광화문에서의 전선이고 세 번째는 당 내부에서의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의 전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힘이 하나로 단합되고 뭉쳐서 간첩들을 색출하고 그 가짜들이 함부로 앞장서서 거짓 주장을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전선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을 통합해내고 가열찬 투쟁으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내부 사람을 할 것이냐, 외부 사람을 할 것인가가 1차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냐면 전국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추천되는 이름들은 누가 만드는 근데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놈의 당의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얘기가 뭡니까? 당내 사람으로 할 거냐 외부 사람으로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이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부 사람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당내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당내에 있는 사람이요. 세 가지 전선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광화문 전선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전선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당 내부조차도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컨트롤하지도 못할 텐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가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인 엄중한 상황, 그리고 우리 보수우파가 놓인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좋을지 여러분이 댓글을 한번 보면서, 제가 댓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아까 누가 어떤 댓글 중에 재밌는 걸 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오시면은, 지금 뭐 좀 또 모이겠죠. 그런데, 또 쉬고 계신 어른에게, 그건 너무 힘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 비대위원장으로 딱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요. 고성국 저 찬성해요. 또 황교안 찬성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중에요. 뜬금없이 전 국민의 욕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갑자기요. 김무성 비대위원장이란 뉴스였습니다. 기사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페북에 썼는데요. 제가 그 페북에 이걸 올렸더니 댓글이 그냥 욕이 달려가지고요. 제가 KTX 타고 내려가다가 이 댓글 보고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이분 갑자기 영문 모르고 욕을 먹었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이게 가짜뉴스라면서요. 누가 퍼뜨린 거예요? 전 몰라요. 근데 가짜뉴스래요. 저거 김어준이 퍼뜨린 건가요? 근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가짜뉴스가 맞나요?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저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저거 간봤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가짜 뉴스다. 오늘의 가짜 뉴스가 이거였어요. 비대위원장 김무성이 아니다. 이러는데요. 김무성이 은근히 한동훈과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고성국 박사님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김무성이 장인하고 아는 사이라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의 장인인가요? 저 오늘 음. 아침에 잠깐 방송에서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고. 근데 네. 저는 몰랐어요. 그쵸? 한동훈 입에서 나왔다고 고성국 박사님이 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김무성하고도 친하네요. 네. 진씨 집안이랑 뭐 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정치권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저는 네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침에 고승국 박사님 방송 보신 분 계시면요. 좀 댓글 좀 주세요. 저도 아침에 일하다가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 김무성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고요. 원내대표 권성동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가서 네. 당 만들었던 그자들이 당 대표에 원내대표 하고 있는데 이게 뭔 꼴이에요. 사실상 권성동은요. 2번이나 탄핵을 진행한 결국은 역사에 남을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김무성, 자, 여러분 김무성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김무성을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올린다 그러면요. 결국 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 있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언젠가 유채고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당은 뻐꾸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뻐꾸기가 많다는 건 뭡니까?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들이는 물은 모르고 막 먹여요. 네. 그게 뻐꾸기가 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당원들이 다 우리 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용서해 주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뭡니까? 다 뻐꾸기 1, 뻐꾸기 2, 뻐꾸기 3가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뻐꾸기 중에 뻐꾸기가 뭡니까? 김무성과 그 다음에 유승민과 그 다음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당 중심에서 아직도 있으면서 김무성이 비대위원장 어때? 경륜이 있잖아.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경륜이 밥 말아 먹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비대위원장 설은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돼서 결론은 무성한 소문에 불과했다. 가짜 뉴스 오늘 체크 하나였고요. 김무성은 김칫국 마시고 좋아하다가 쓰러졌다? 아니요. 괜히 무성한 소문 때문에 김무성은 어제 욕을 많이 들어서 오래오래 살겠다. 아, 예. 만성무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짜뉴스 하나가 팩트체크를 해야 또 되겠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제가 진종호가 탄핵 반대표 던졌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웬일이야, 진종호가 탄핵 반대표를 던지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래요. 네. 찬성표 던졌다는 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진종호가 탄핵 찬성표 던졌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퍼졌죠?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가짜 뉴스는 네. 그 누굽니까? 그 김모라고 그 비례대표 2번 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지. 자기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 이게 진짜 가짜 뉴스 아닐까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가짜뉴스 두 개는요, 제가 이제 저희가 가짜뉴스를 잡아서 팩트체크를 계속 매일매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김무성 비대위원장 설은 무성한 소문이었다. 가짜뉴스 맞아요. 진종호 탄핵 반대표 던졌다. 아닙니다. 찬성표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두 가지 팩트체크 가짜뉴스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 누군가가 아주 긴 재판 끝에 오늘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국 소식 잠깐 보고 가겠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판결 동의 못한대요. 좌파들 중에요. 네.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판결에 동의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맨날 동의를 못해요?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면 옳은 판결이고, 그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동의하지 못하고 잘못된 건 거죠. 얼마 전에 그 윤 누군가 하는 여성분, 그죠?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무죄다. 그죠? 동의할 수 없다. 똑같아요. 하는 짓. 네, 그래서 이제 조국은 갔습니다. 곧 이어서 이재명만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조국도 갔고 재명이도 이제 곧 갈 것인데. 재명이가 그 얘기 박지원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야, 국아 2년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권 잡으면 거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년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훈이도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 지키고 뻐꾸기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수우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보수우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보수우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보수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분명한 목표의식은 딱 하나예요. 부당한, 그죠? 국회 독재를 통해서 대통령을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내란으로 만들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그것으로 우리 보수파와 국민들과 당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가는데 가장 최선두에 서서, 그죠? 스스로 몸을 불사르는 그런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 안 돼요. 안에 그 중진 의원들보단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무법인 해는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단 차라리 제가 낫고, 저보다는 저기 정준길 나왔어요, 이름. 최고위원이 더 낫고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엔 현재 딱 3명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문수 장관, 두 번째는 고성국 박사, 세 번째는 차라리 정광훈 목사, 이렇게 세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네. 1번 김문수, 네. 2번 고성국, 네. 3번 원희룡. 아, 그래요? 저랑 그리고- 2표가 같네요. 그리고 윤상현. 윤상현. 저는 원내는 반대라니까요. 원내 갖고는 안 돼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요. 네. 광화문이 흐트러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두 분으로 지금 의견이 모이네요. 근데 황교안 우리 총리는 어떻습니까? 부정투표.
아, 부정투표. 부정투표에 앞장서셔야죠. 네, 그거 앞장서셔야 예, 그거 좀 강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거 TF에 전체를 관장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우리 총리를 네. 부정투표 TF에 장으로 모셔서 네. 주요 전선 하나를 맡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오늘 방송 이제 개편한 방송이에요. 제 나름대로 개편했는데 네. 오늘 스타일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네. 어떻게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를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묘하게 개편한 거예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이 포맷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을 해달라 아니면 어땠다. 오늘 지금 개편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5시에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요, 스타일이 기운이 빠져 있거나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텐션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피곤하셨습니까? 저녁에 집에 가시는 길 힘차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신지 그래도 이야기를 주시면은 제가 방송에 또 뭘 고치면 좋을까 고민할 겁니다.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읽을 거고요. 또 방송에 댓글을 보면서 또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더 보충해야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아투TV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또 슈퍼챗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제가 실시간 10,000명 한번 넘겨보게 여러분 내일도 5시에 들어오실 거죠? 내일 5시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5시에 핸드폰 켜고 유여해다 하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요. 비대위원장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 실어줄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구호 외치면서요. 자, 여러분 집에서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따라해보세요. 혹시 50견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요? 팔 쫙 뻗어서요. 힘내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눈자락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자락이 내리고 있지만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날씨가 쌀쌀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체온을 부딪히고 따뜻하게 손을 잡으라고 겨울이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왜 있는지 아세요? 너무 붙어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덥게 해서 떨어지게 한 것이 여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좀 5,000명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